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안센터 허민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 안과에서 근무 중인 허민구입니다. 오늘 주제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하면 3대 실명 질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녹내장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내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녹내장을 단순히 안압이 높은 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압은 녹내장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고 녹내장이란 병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가 녹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머지 두 질환은 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실명 질환 중에는 오늘의 주제인 녹내장을 포함해서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당뇨망막병증은 이름 그대로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눈 안에 망막혈관의 문제로 합병증이 생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황반변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황반부는 망막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가 퇴행해서 시력 장애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외우는 걸 참 잘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예은 씨 질문에도 저는 혼자 속으로 3대 질환 탁탁 대답을 했어요. 오, 진짜로요?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도 알고는 있는데 예. 이거를 풀이를 못해요. 설명을 못 하시는군요. 너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녹내장이랑 백내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의 혼탁으로 시력이 감소하는 질환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의 손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질환이 발생하는 부위에도 차이가 있고 증상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백내장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눈 속에 삽입하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조기 진단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질환일 것 같은데 녹내장이라는 게 뭐 다 같은 녹내장이 아니고 종류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녹내장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건가요? 네, 녹내장은 크게 원인과 방수 유출 경로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원인에 따라서는 다른 안과적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성 녹내장이 있고 또 원인이 불명확한 원발성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수 유출 경로에 따라서는 방수 배출구가 열려있는 개방각 녹내장과 막혀있는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 구조에서 전방이라는 곳에는 방수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방수가 배출되는 부위를 전방각 부위라고 합니다. 이 전방각이 열려 있으면 개방각, 좁아져 있으면 폐쇄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녹내장이 생기면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환자 본인이 내가 녹내장인지 아닌지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뭐 오.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있어요? 네, 보통 녹내장의 아주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본인에게 녹내장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요. 하지만 녹내장이 악화되면서 점점 시야가 좁아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녹내장이 꽤 진행해야지만 증상을 느끼게 되어서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야 장애 외의 증상으로는 안압이 많이 높을 때 눈의 통증이라든지 두통, 또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충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녹내장의 발생 원인, 그러니까 안압이 오르는 원인이 따로 좀 밝혀져 있나요? 네,
눈 속에는 이제 방수라는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방수가 눈 안에서 생산이 되면 다시 배출이 되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방수 배출 경로에 어떠한 저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눈 안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요. 그때 압력이 오르게 되고 이러한 원인에는 배출 경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약물이나 다른 안과적 질환으로 배출 경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녹내장은 주변을 봐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의 기능도 떨어지니까 녹내장도 노화와 관련이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노화로 인해서 방수 유출 경로의 저항이 커져서 안압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쇠화되듯이 시신경의 구조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녹내장이 있다면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녹내장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녹내장의 유형, 뭐가 있을까요? 네,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가장 흔합니다. 약 70에서 80% 정도의 비율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도 시신경이 손상되는 유형이라서 안압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안압에도 시신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장애나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같은 안압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 안압이 정상인데도 이게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방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녹내장 이제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 시야 검사가 있다고 하던데 이 검사가 환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검사라고 알고 있어요. 오. 네, 맞습니다. 시야 검사가 환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검사 맞고요. 또 녹내장 진단에는 시야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검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세 가지 검사를 말씀드리면 안압 측정, 또 시신경 검사, 시야 검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신경 검사는 녹내장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형태의 시신경 모양을 관찰하고 또 단층 촬영 장비를 통해 시신경의 두께를 측정합니다. 시야 검사는 녹내장의 증상이 아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시야 장애가 어느 부위에 어떤 범위로 있는지 알아보고 또 시신경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다만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부위의 그 빛 자극을 확인하고 또 환자분들이 그 자극을 확인해서 버튼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집중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네. 네. 저는 매년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안과 분야에 가면 시력 검사를 하고 네. 두 가지 기계에 앉게 되는데 한쪽에 이제 뭐 한쪽을 보세요. 눈 감지 마세요. 그리고 바람을 훅 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인지 그동안 몰랐는데 얼마 전에 궁금해요. 알았어요. 이게 안압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압이라고 하면 뭐 눈의 압력? 뭐 이렇게만 저는 뭐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바람 불어넣는 검사가 안압 측정 검사가 맞고요. 네. 네, 이 안압 측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람을 불어넣는 검사도 많이 쓰이지만 여러 방법 중 가장 정밀한 안압 측정 방법은 골드만 측정법이라고 해서 눈 표면에 미세 탐침을 직접 접촉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상 안압 수치의 범위는 10에서 21mm/H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압 이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녹내장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정말인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할 가능성,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허.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녹내장이 진행하거나 또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녹내장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실명할 가능성은 환자분들마다 녹내장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를 한다면 실명의 확률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실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 환자분들이 내가 녹내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실 텐데 저는 일단 안압을 좀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무조건 교수님 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게 이게 좋은 게 맞나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여러 연구들에서 안압을 낮추는 것이 녹내장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무조건 낮게라기보다는 치료 전에 개개인마다 기저 안압 수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 안압을 낮출 목표 안압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의 위험 인자로는 안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안압 치료도 중요하지만 안압 외적인 요인의 치료 및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신경 혈류 개선이나 또 시신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약제나 보조제도 복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예, 환자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질문이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압을 낮추는 방법 조금 전에 뭐 시신경 보호를 위해서는 뭐 약제나 보조제 이런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요 안압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눈 운동, 마사지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되게 애쓴 흔적이 보였어요.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예. 네, 안압을 낮추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낮추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약물 치료, 또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먹는 약으로도 안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우리 방수 배출 경로인 섬유주라는 곳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 방수 배출을 돕는 방법입니다. 수술은 약물이나 레이저로 안압 조절이 안 될 때 고려하는 방법이고 인위적으로 방수 배출 경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저도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녹내장 환자들의 후기를 오. 봤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안약을 넣었는데요. 침을 삼키니까 씁쓸한 맛이 나더래요. 눈에 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목에서 씁쓸한 맛이 근데 그런 나는지가. 경험 없으세요? 저요? 연결이 돼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아니에요? 있기는 한데.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고.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왜냐면 안약을 넣으면 눈에 흡수가 다 돼야지. 뭐 주의사항이나 그렇긴 하네요. 예, 그런 건 네.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안약을 넣게 되면 그런 증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눈에는 눈물점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코 쪽으로 연결된 눈물관으로 안약이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안약이 눈물관을 통해서 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서 쓴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저만하시고 나서 우리 눈물점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네. 그런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고요. 녹내장 안약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넣어야 하는데 또 약병이 눈에 닿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닿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저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앞에서 두 분이 검색을 하셨잖아요, 교수님. 네. 저도 검색을 할 예정이긴 한데, 네, 네, 네. 네. 1차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안 되면 그때는 레이저 뭐 치료나 수술을 이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약을 썼는데도 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거나 녹내장이 진행했거나 또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압 조절을 위해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또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레이저는 녹내장뿐만 아니라 여러 안과 질환에서 쓰이고 있는데 녹내장 치료 레이저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라고 해서 방수의 배출 경로인 섬유주라는 곳에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방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안압을 낮추기 위한 치료, 일단 약물 치료 설명해 주셨고 레이저 치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수술이었거든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수술은 안압 조절을 위해서 방수 유출 경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수 유출 경로인 섬유주를 절제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배수관 같이 생긴 작은 튜브, 녹내장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그 임플란트를 눈 속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녹내장 수술이요. 녹내장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또 오, 해주셨는데요. 네. 아, 이연타네요. 이점입니다.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네. 많이 질문을 하세요. 똑같이. 그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 진행을 예방하는 목적의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손상된 시신경을 다시 튼튼하게는 만들 수 없고요. 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낮추게 되면 시신경이 더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 네. 정점을 찍겠습니다. 아우. 한 번 수술로 과연 녹내장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 백내장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네. 네, 맞습니다. 그 녹내장 수술은 안타깝게도 백내장이나 시력 교정 수술처럼 한 번으로는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상적인 눈 구조를 인위적으로 손상시켜서 방수가 배출되는 경로를 만든 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면서 섬유화 반응으로 물길이 다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했던 부위를 교정하는 재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수술했던 부위 외에 다른 곳에 2차 수술 또 3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2차, 3차까지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녹내장 수술의 부작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술 직후에 눈 속에 출혈이 생겨서 일시적으로는 시력이 잠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시신경이나 망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눈을 절개하는 수술이니까 감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작용만 들으면 수술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미세 침습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고 또 큰 불편감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워낙 의료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요. 수술 후에도 또 환자의 꼼꼼한 생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일단은 녹내장 수술은 수술하는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수술 직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술 부위가 다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치유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약을 잘 넣으셔야 하고 또 수술 부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합병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자주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 수술한 눈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항생제 안약도 잘 넣으셔야 하고 또 위생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뭐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치료보다는 평생 관리하는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이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녹내장은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고 또 많이 나빠지면 실명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녹내장이 있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실 때가 있는데요. 녹내장을 조기 진단해서 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눈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안과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내 눈이 건강한지 또 녹내장뿐만 아니라 다른 안과 질환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미 녹내장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꾸준히 진료를 잘 받고 또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위나 뭐 대장 그리고 치아는 저희가 주기적인 또 검진을 하는데 안과에 안 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전이라도요, 가족 중에 녹내장 근시를 갖고 있거나 또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일찍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치를 하면 시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남대병원 안센터 허민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원 씨, 예은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